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소 조용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0.36%, 오늘도 약세장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도 비슷하게 0.4%의 낙폭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흐름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 LG그룹주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 외에는 삼성전자도 일부분 빠졌었고,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이쪽도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5% 급등과 함께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이 1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진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요. 다만 최근의 거래대금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코스피는 저는 8조 원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늘 8조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수급이 탄력적으로 들어오기를 한번 희망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기관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양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나왔고, 물론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보다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또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지가 않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직스, 신한지주, 제주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에코프로. 일단 우선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포진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3개 종목이고 KB금융까지 4개 종목이네요.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하나금융지주, LG화학, KB금융. 이렇게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많이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나스닥은 0.4%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3%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어제 또다시 0.6% 급등이 나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때문에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기대감을 국내 시장이 조금은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0.9%, 대만은 보합이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날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근의 고점이 아니고요. 역사상 신고가예요. 하지만 국내 증시, 지금의 위치를 보더라도 직전 고점에서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었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중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게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수출 비중 1위 국가가 사실 독보적으로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조금은 깨지고 있지만 지난 수년 동안의 수출 비중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것이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순위가 많이 내려갔지만 어쨌든 그동안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했던 만큼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국내 시장이 부정적으로 내비쳐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이 최근에 더 유독 못 갔던 것이 좋지 않은 중국 경기,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서 자, 이거 있죠? 6개월간에 나눠서 볼게요. 위에 있는 것은 일본, 미국, 대만 이렇게 3개 국가고요. 1월 들어서 떨어지는 시장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의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중국 시장, 이 시장이 침체기를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시장의 수출 비중도 기대보다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이라든지 철강 또는 분명히 반도체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업종들의 흐름이 중국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 흐름과 맞게 그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특징이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오늘 시간에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관련주들 이쪽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는 반도체 쪽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쪽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장비 쪽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어제 나온 기사인데 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대거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확산에 따라서 지금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로 인한 설비 투자도 확대를 할 것이고 특정 기술과 기업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HBM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기업들 이쪽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물론 과거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겠지만 제가 관련된 설비 기업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면 그래도 낙폭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주봉으로 볼게요. 사실 이 기업은 작년에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말부터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전 기사를 보신 것처럼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그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지금 보는 것은 다 주봉이에요. 마찬가지로 HPSP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고 지금 그 박스권을 돌파한 상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장비 기업인데 최근에 굉장히 탄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은 5일선 위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너무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업황에 대해서 포착을 했고 그 관련주를 생각했다면 그동안의 추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근처에서 주가가 천천히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깨지기도 했지만 21선 근처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런 관점을 대입해 본다면 지금은 아무리 업황이 괜찮다고 해도 조금은 과열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 기업들이 있죠. 지금 생각나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번 스스로도 찾아보시고요.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투입한다고 했던 만큼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몇 개의 업종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전지를 이제부터 공략해 보려면 저는 반도체 업종을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도체 업종이 사실 작년 초부터 해서 추세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체크해봐도 23년 초가 가장 저점이었죠.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등이 나왔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2차전지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당시에는 실적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희망이 보였던 시점이었습니다. 즉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다고 해도 하반기가 되었을 때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멈출 것이고 그때부터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분명히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실적이 바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를 검색해 보면 다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한파가 진행 중이다. 또 전기차 재고에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니켈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다 이런 기사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 업종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하반기는 양극재 가격이라든지 또는 니켈 가격, 점차 반등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와 반대로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여전히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굳이 그 과정에서 미리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진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전기차 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반도체도 분명히 그런 시점이 있었던 만큼 변곡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봤었는지 그거를 꼭 참조해 보시면서 2차전지도 그런 시각들을 접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한 차례 반등하는 듯 했었는데 다시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차례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물론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최고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 한 차례 다시 눌러주고 기어간 뒤에 그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봉상 상승 추세인 만큼 조금은 길게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